오늘 또 안녕하십니까. 야, 오늘이 날씨가 너무너무 덥네요. 그래서 오늘은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 호르몬이 무엇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. 호르몬은 우리 사람 인체의 내분비 기관에서 각 장기마다 생성되는 화학 물질로 다양한 호르몬들이 생성되죠. 잠잘 때 생성되는 멜라토닌, 숙면에는 세로토닌, 기쁠 때 엔돌핀, 아플 때 통증이 나고 싸우고 이럴 때 아드레날린, 그럼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,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, 이런, 그 다음에 인슐린, 이런 같은 다양한 호르몬들이 분비되죠. 그것이 이제 혈관을 통해서 각 장기별로 원활하게 움직이지면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게 호르몬입니다. 사람이 질병이 생겼다, 모든 게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것들이 이제 호르몬인 거예요, 호르몬.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이 생리적 기능으로 호르몬이 이 원활한 호르몬 생성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. 그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. 보통 이제 대체적으로 인슐린이라고 들어보죠. 인슐린은 약이 아닙니다. 인슐린은 우리 췌장 베타세포라고 있어요.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인슐린인데,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그 혈액 중에 포도당들을 세포 내로 들어가게 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에요.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해주고, 이게 만약에 이제 이상이 생기면은 당뇨병이 오고 대사질환들이 발생하게 되죠. 또 이게 부신이라는 게 있죠. 부신. 이 안쪽에 보면은 등갈비 뒤에 보면은 속에 신장 뒤쪽에 붙어 있는 부신이라고 쪼매난 게 있어요. 부신이 피질에서 생산되는 거 이제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대응하고 신체의 능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, 이 호르몬이 우리 에너지 이 대사를 증가시키고 염증 같은 걸 없게 해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래요.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일할 때 부신에서 이제 생성되는 코티솔이라고 그러죠. 코티솔이 이제 마음을 안정되게도 해주고, 화가 나면은 화도 좀 가라앉히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해요. 코티솔이 너무 많이 분비돼도 문제고 적게 돼도 문제고, 사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이상적인 양이 있어요. 각 사람마다 신체가 너무나 다 틀린데, 너무 과다하게 분비돼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분비돼도 안 되고, 많으면은 쿠싱 증후군 이런 거, 에디슨 병 같은 거. 그 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있죠. 자가 면역 질환은 내 몸에 세균들이 침투했을 때 그 세균들과 싸우게 만들어주는 이 세포들이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, 적을 공격하냐고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. 자가 면역. 내 몸에 있는 이 세포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죠. 그러면 만성염증이 생기는 거죠. 만성염증. 그 만성염증은 정말 중요한 거래요. 내 아는 사람도 자가 면역이라고 그러던데,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. 자가 면역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. 그거는 자가 면역은 어디에서 아플지도 몰라요. 몸 전체의 자가 면역, 내 약한 부위, 류마티스 관련 만성 관절염 같은 거, 이런 것도 자가 면역 중에 하나예요. 그게 목에도 올 수 있고 등에도 올 수 있고 대상포진으로 올 수 있고, 이게 다 자가 면역 질환들이거든요. 그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람들이 많이 아셔야 되죠. 보통 이제 또 갑상선 같은 데 이런 거,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게 있어요. 티록신이나 요오드 같은 거 있죠. 갑상선에 분비되는 요오드 같은 거, 이런 거 많이 분비되면 기능 항진증, 적게 분비되면 기능 저하증. 요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분비되잖아요. 많으면은 항진, 적으면은 저하. 그럼 기능 저하증인 사람들은 안구 돌출이나 이런 분들도 많아요.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. 그런 것들은.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갑상선에서
생성되는 디톡시는 요오드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이제 추위, 체온 조절해주고 심장, 소화 기능 이런 데 관장하는 그 호르몬들이죠.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아파서 병원 가야만이 의사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거 일반인들이 이 기본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. 정말 이 특정 기능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호르몬들이 각각 균형과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이런 상식적은 좀 알아야 돼요. 보통 만성 질환 이런 데는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강황 그 크면이 많다 그러죠. 그다음에 생강, 그다음에 녹차, 폴리페놀, 그다음에 비타민 D, 햇빛으로 비타민 D 같은 거. 그래 이제 약재로 쓰는 거는 이제 금원화 같은 거. 금원화는 인동꽃이 있는 거. 그러니까 육두구, 뭐 부지뽕, 뭐 천마, 포공형 알죠? 민들레. 그다음에 뭐 산사, 소화기능 하는 거. 이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. 저는 이거를 먹습니다. 유황오리 진액이라고. 여기에는 내 스스로 가미한 약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. 저는 이거를 늘 하루에 2번 정도는 먹습니다. 맛이 진하고 괜찮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호르몬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사람들이 이런 거 싸움 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어릴 때 싸움 하셨잖아. 사람들이 싸우고 막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그때 바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 거래요. 뭐 TV 격투기하고 이런 싸움 하는 날도 있죠. 그런 사람들은 상대한테를 때리든지 맞든지 통증을 못 느낍니다. 안 아파요. 그게 뭔지 아세요? 아드레날린하고 엔돌핀 하는 거죠. 그게 마약 성분이에요. 마약 성분. 몸에서 분비되는 마약 성분이에요. 일반 시중에 나오는 마약의 300배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래요. 뼈가 부러져도 통증을 못 느끼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격투기하고 맞고 이럴 때도 그 얼마나 그 사람 몸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이 강력한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분석적으로 해보면 화학물질이지라는 거예요. 화학물질. 사람 몸에서 화학물질이 생성된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뭐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또 더 궁금한 게 있겠죠. 호르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. 늘 내가 가장 강조하는 게 세상을 식정법. 그죠? 건강의 기본. 깨끗한 공기, 깨끗한 물, 깨끗한 음식, 그리고 절제된 행동, 휴식, 충분한 숙면. 나는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잡니다. 최소한 8시간은 자야 돼요. 그 대신에 숙면을 하죠. 푹 잡니다. 그래 잠잘 때 인체의 모든 질병들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. 내 몸에서. 이야기했죠. 내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내 약한 부위를 찾아다니면서 잠잘 때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. 그 약보다 더 우수합니다.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이게 뭐 호르몬 우수하다고 해서 자가 면역질환 이런 분들은 병원에 처방해 주는 약 안 먹으면 안 돼요. 병원에서 꼭 스테로이드제를 주잖아요. 거기 이제 강력한 것도 있고 좀 연한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좀 단위가 낮은 걸 쓰는 게 좋겠죠. 스테로이드가 사람한테 굉장히 독해요. 많이 먹으면 부작용도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생화학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는 거 뭐 강황, 생강, 뭐 풀뿌리는 녹차, 뭐 천마, 금원화 이런 걸로 이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면은 염증, 자가 면역 질환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.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